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무엇인지, 이 전과는 언제까지 기록되는지, 그리고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는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소년범죄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이 영상 하나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과를 아시려면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와 순서를 아셔야 돼요. 무거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우리 형법에 정해져 있는데, 사형이 있고요.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다시 6번에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그 다음에 과료, 그 다음에 몰수, 이렇게 총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9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중 벌금 밑으로 구류, 과료, 몰수는 우리가 말하는 전과의 형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번 사형부터 6번 벌금까지가 형벌인데, 그 중에 4번, 5번인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따로 선고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징역, 금고, 벌금 3개밖에 없는 거고, 금고형도 징역형처럼 운영된다라고 놓고 따지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효적으로 내려지는 형벌은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형벌을 받게 되면은 결국 이게 남는 것이 전과가 되겠죠. 이 전과가 기록되는 서류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형인 명부, 다음에 수형인 명표,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자료, 이렇게 3가지인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면은, 수형인 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예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검찰청에서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기소하고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수형인 명부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작성을 하니까 검찰청에서 관리를 하겠고요. 그런데 벌금형은 자격정지형보다는 한 단계 아래였죠, 아까. 그러니까 벌금형은 수형인 명부에는 적히지가 않는 겁니다. 2번째로 수형인 명표가 있었죠. 2번째는 수형인 명표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검찰청이 수형인 명부 작성할 때 명부는 출석부처럼 쭉 적는 거고, 수형인 명표라는 것은 그 출석부 적을 때의 그 개인을 일종의 한 사람 한 사람씩 생활기록부처럼 한 장씩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카드를 만드는 걸 수형인 명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사람의 본적지, 등록기준지죠, 지금의 본적지에다가 보내줘 버리는 게 수형인 명표예요. 그러니까 이 수형인 명표라는 것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그 등록기준지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형인 명표 역시 수형인 명부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수형인 명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는 사람만 수형인 명표가 작성돼서 본적지로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벌금형 역시 수형인 명표가 안 생기는 거죠. 3번째 서류가 이제 범죄 경력 자료인데, 이거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기록인데, 여기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수사 자료표 중에서, 수사 자료표라는 것은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수사 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 전부를 다 기록하는 게 범죄 경력 자료예요. 여기에는 벌금 이상의 형이면 다 들어갑니다. 아까 구류, 과료, 몰수는 거기에 안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부터는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벌금형,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여기에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서류 중에 중요한 건 이 2번째 수형인 명표예요. 이 수형인 명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신원조회의 회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수형인 명표가 있다고 회신이 되면은 그 사람은 자격 정지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원조회라는 것은 관공서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면허를 부여한다든가,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합격증을 부여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이런 것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의 본적지 관할 그 행정관청에다가 신원조회를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적지 관할에 수형인 명표가 배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수용인 명표에 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신원조회인 거예요. 전과 기록을 보려면 사실 제일 좋은 게 범죄 경력 조회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범죄 경력 자료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사실 벌금 이상의 형 뭐 이런 게 다 나올 테니까 그게 제일 좋겠지만은, 이 범죄 경력 자료는 오직 수사나 재판할 때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특수 상황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들 같은 보통 사람들이나 관공서인 공공기관조차도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진짜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관공서도 단지 본적지에다가 신원조회를 요청해서 수용인 명표가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표가 존재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있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조회할 것이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장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조회해 볼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 수용인 명부, 수용인 명표,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자료, 이 세 가지가 언제 없어지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거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3년으로 놓고 보고요. 3년을 넘어서는 징역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10년 후에 형이 실효되고,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으면 그 복역한 후에 5년 후에 실효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 형의 실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면 5년 후에 실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효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럼 5년 동안은 실효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징역 2년을 살다 나왔어요. 그러면 징역 2년을 살다 나왔으면 자기 형을 다 살았으니까 형 집행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5년 동안 무슨 실효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미 살고 나왔으면 끝난 거지. 그러면 5년 안에 다시 2년을 더 살 일이 이번 사건으로 2년을 더 살 일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형의 실효라고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정 수준, 그러니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형인 명부하고 수형인 명표, 이 두 가지가 작성이 되는데, 이 중 명표가 작성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파생 효과로 신원조회상 자격정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격정지 효력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선고받은 것은 징역형일지라도 징역형의 부수적 효과로서 자격정지 효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를 들면 2년을 살고 나와도 자격정지형이 집행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잔존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과 3대장 중에 핵심은 뭐였어요? 사실은 수형인 명표인 거예요. 수형인 명표. 다시 말씀드리면 3년이 넘어서는 징역을 선고받고 나왔다? 그럼 10년 후에 수형인 명표, 수형인 명부가 말소되는 거고, 3년 이하의 형일 때는 출소 후 5년 후에 이게 말소되는 거고, 집행유예는 만료 시점에 즉시 실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실효된다는 것은 수형인 명부고 수형인 명표예요. 범죄 경력 자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자면, 수형인 명부는 삭제하고 수형인 명표는 폐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명부는 작성하는 거니까 삭제하면 되는 거고, 수형인 명표는 카드로 만들어서 보낸 거니까 그쪽에서 폐기를 하면 되죠. 찢으면 되니까. 그래서 폐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근데 아까 전과 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 자료, 이렇게 세 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삭제한다, 폐기한다라고 해놓고 세 번째 범죄 경력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아무 말도. 그 이유는 뭐예요?
일부러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삭제하고 폐기하되 얘는 영구 보존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범죄 경력 자료는 일부러 안 둔 거니까 규정을. 어떤 분들은 야 7년 지나고 나면 그거 없어진다는 거 아니었어? 신청하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었어? 예, 이거는 아니고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게 삭제되고 폐기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분들 중에 7년 이내에 7년 이내에 다 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신청해서 말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지, 형법상에 따로 있는 것이지 7년이 지나면은 뭐가 말소된다, 범죄 경력 자료가 말소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범죄 경력 자료는 말소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에서 걸릴 거, 수용자 명표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이게 그 핵심인 것이지 범죄 경력 자료는 영원히 보존된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 가보시면 검사가 구형을 할 때 구형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걸 논고라고 하는데, 논고를 할 때 저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뭐 30년 전, 40년 전에도 동종의 벌금 전과가 발견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피고인은 뭐 1995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995년이면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의 범죄 경력까지도 이렇게 다 오픈을 해서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경력 자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수형인 명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형인 명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10년 또는 땡기는 사람은 7년 아니면 5년,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만료로 없어져야 되잖아요. 삭제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삭제돼서 전혀 기록이 안 남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독립유공자 어떻게 찾아냈어요? 서대문 형무소의 수형인 명부 보고 찾았잖아요. 그러면 100년 전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 4.3 사건 재심 청구해갖고 무죄로 다시 구제할 때 그분들 억울한 옥살이 하셨던 분 어떻게 찾았어요? 수형인 명부로 찾았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도 일이에요.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제가 찾아봐서 자막 넣을 때 늦겠지만은 해방 후 한국전쟁 전, 조선 남도당 사건이니까 해방 후 한국전쟁 전이니까 그쯤일 거 아니에요. 80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80년 된 수형인 명부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수형인 명부 안 없애는 것 같아요. 삭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형인 명표는 폐기할까요? 그건 폐기하겠죠. 왜냐면은 검찰청에서 작성한 거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폐기 안 하고 하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신원조회 조회가 들어오면은 이게 계속 쌓여 있는 것에서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폐기 사인이 뜰 때마다 이건 폐기를 해야 일이 적어지니까 그건 폐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폐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되면 수형인 명표나 수형인 명부나 삭제하고 폐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동안 그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생기잖아요. 공무원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신원조회 기간을 가지고 신원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유예기간이 이제 막 지났다고 한다면 수형인 명표는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플러스 2년은 아직 안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신은 뭐라고 오겠어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올 거 아니에요. 수형인 명표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벌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재판이 확정된 후 3년 이내로는 그 공무원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벌금은 수형인 명표에 적어요, 안 적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어야 돼야 수형인 명표니 수형인 명분이 여기에 적는 거니까 이 부분에도 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조회를 해도 그런 사람 없다라는 그 결격 사유 없다라는 회신이 올 수 있다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닌 게 유명한 교도소의 9급 교정직렬로 어떤 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열심히 근로를 했는데 신원조회도 다 통과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갔으니까 수용자 명표는 발소가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플러스 2년 그 동안 지원을 못 해야 되는 상황에 이분이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대법원은 애초에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이 공무원에 임용되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해왔다. 따라서 애초에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된 것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복무를 해왔다 할지라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수용인 명표라는 것이 갖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실효가 바로 돼버리고 뜨는 기간이 남거나 아니면 아직 그런 사례는 못 봤지만 벌금형을 받아도 특정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그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3년 동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수용인 명표에 없으니까 신원조회에서 안 걸리는 사유가 생길 거라 이거예요. 특정한 법률 자체에서 신원조회가 아니라 범죄 경력 자체를 조회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결국 취직은 어떻다? 공직의 경우는 신원조회를 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그런 특정직이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는 신원조회만 하니까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직에 지원하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 사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사기업은 신원조회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사기업은 신원조회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체가 한 명 있어요. 그거는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이 본인 확인용으로만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당장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본인 확인용으로 하나 발급받아서 그걸 제출해라 라고 얘기할 법하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본인 확인용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해야지 이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제출하거나 그걸 달라고 하면 받아간 사람, 받은 사람 둘 다 처벌한다. 실제로 이렇게 처벌한 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신원조회도 못하고 범죄경력조회도 못하고 그걸 간접적으로 본인 보고 해갖고 오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업이 쉽게 그걸 포기를 하겠습니까? 돈 만질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횡령죄나 뭐 이런 걸로 뭐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꼼수가 그거예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요 한마디를 이렇게 취업 요강에다 쓰는 겁니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해외 상근직으로 뭐 근무 포지션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취직한 다음에 바로 해외에 뭐 출장을 보낼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뽑는 것도 아니에요. 여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 상에서 그 여권이 안 나올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출국을 못할 사유가 있는 그 형사상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는 징역을 살고 있는 분한테는 여권이 당연히 안 나가죠. 담장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무슨 미국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건 안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은 해외여행에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벌금도 마찬가지고. 입국하려는 나라가 특정 범죄, 뭐 성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의 전과를 사전에 알아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영을 해야지 그 선 조건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년전과는 어떨까요? 소년전과, 미성년자 시절 소년보호처분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8호, 9호, 10호가 소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8호가 1개월, 9호가 6개월, 10호가 2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소년보호 전과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가 전과가 아니라 수사 경력 자료로만 들어갑니다. 수사 경력 자료로만 들어가고 실제 수사 경력 자료로 들어간다 해도 보호 처분이 지난 다음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나중에 됐을 때 과거 철없던 시절에 했었던 것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 회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의뢰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한 40대에 음주운전 처음 해보고 어렸을 때 소년원에 한번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초범으로 일생에 걸쳐서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전혀 회복 안 됩니다. 3년이 지나면. 그런데 그 3년 내에 재범을 계속 저지른다거나 매년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년 범죄 시절부터 계속 다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3년이나 5년 간격은 둬야 예전엔 5년이었어요. 3년 간격은 둬야 그게 회복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소년 보호 처분 전력이 회복 안 되려고 하려면 3년간 재범 저지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벌금은 뭐라고요? 전과입니다. 집행유예도 전과고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뭐 이런데 이름이 올라가서 신원조회에 걸릴 수 있지만은 집행유예라면 집행유예 기간 지나면서 바로 아니면 3년 이내의 징역이면 5년이 지나면서 그 이상의 징역이면 10년이 지나면서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명표와 명부는 폐기되거나 말소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범죄 경력 자료는 영구 보존된다. 특히 이제 법 규정을 보면 형의 그 실효에 관한 법률의 그 시행령을 보면은 수사자료표 있죠. 수사자료표, 범죄 경력 조회와 수사 경력 조회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수사자료표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폐기한다가 아니잖아요. 폐기할 수 있다니까. 폐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 조회와 수사경력 조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이 수사자료표는 사람이 죽어도 폐기 안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갖는 전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죽어도 폐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용인 명부도 100년 전 거, 80년 전 거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것 같고 제까닥 폐기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수용인 명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전과를 이렇게 안 지워주면. 자, 현실적으로 전과 기록이라는 게 실제 사회생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사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벌금 10만 원을 받아도 전과로 남고 안 지워져요. 근데 그거 안 지워진다고 해서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하실 거 없고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또 짓지 않는 한 아무도 몰라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기업의 취업은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의 앞날이 뭐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뭐 또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별 걱정을 다 하시는데 전과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밖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